제주 동문시장 한복판에서 한 할머니가 조폭에게 이유 없이 벨트로 맞았습니다. 팔에는 시퍼런 멍이 퍼졌고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 곁을 지키던 진돗개가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개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진돗개는 입에 피 묻은 벨트를 문 채 돌아왔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벨트엔 조폭의 혈흔과 지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진돗개는 경찰을 향해 계속 짖으며 골목 어딘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폭이 숨어 있던 은신처가 발견됩니다. 할머니를 괴롭히던 조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주 동문시장,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에 첫 번째 불빛이 켜졌습니다. 정블레 할머니의 과일 가게였어요.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블레는 누구보다 일찍 시장에 나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보가, 일어나야지. 또 하루가 시작됐어. 정블레의 부름에 가판대 옆에서 자고 있던 진돗개 한 마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이었어요. 하얀 털에 갈색 반점이 있는 전형적인 진돗개 모습이었지만 유독 눈빛이 영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았죠. 보기는 3년 전 장마철 시장 뒷골목에서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던 새끼였어요. 그때 정블레가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왔죠. 처음엔 그저 불쌍해서 구해준 것뿐이었는데 어느새 보기는 정블레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블레에게는 보기가 전부였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은 1년에 한두 번 전화 오는 게 전부였거든요. 명절에도 바빠서 못 내려간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런 정블레에게 보기는 유일한 대화 상대이자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오늘 한라봉 좀 많이 팔아야 하는데. 정블레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40년간 지켜온 이 자리가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블레야, 벌써 나왔네? 이순복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순복은 정블레와 비슷한 나이로 20년 넘게 옆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의지해온 소중한 친구였어요.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지. 보기도 나를 따라 일찍 일어나고. 정블레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기는 정말 신기하게도 정블레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따라했어요. 할머니가 일어나면 함께 일어나고 할머니가 시장에 나오면 함께 나와서 하루 종일 가판대 옆을 지켰죠. 보기 참 신기해. 다른 개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저 애는 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순복의 말이 맞았습니다. 보기는 정블레가 장사하는 동안 절대로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마치 할머니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흘러 오전 9시가 되자 시장에 첫 손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블레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한라봉 정말 달아요.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가격을 묻고는 고개를 젓고 가거나 다른 가게와 비교하며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블레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참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비싸네요. 옆 가게는 더 싸던데? 젊은 여성이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정블레는 순간 가슴이 쓰라렸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럼 옆 가게에서 사세요. 괜찮습니다. 여성이 가고 나자 정블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기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다가와 정블레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보가, 할매가 너무 늙었나?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매정한지. 정블레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이 시장은 정말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정을 나누는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물건을 사고 파는 차가운 거래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블레는 보기와 함께 간단한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보기는 늘 정블레가 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고 정블레는 그런 보기를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보가, 너만 있으면 할매는 든든해. 정말이야. 보기는 마치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며 정블레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정블레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번져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은 다시 붐비기 시작했어요. 퇴근길 직장인들과 저녁 준비를 하는 주부들이 몰려들었죠. 정블레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한라봉 정말 달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엔 운이 좋았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한라봉 한 박스를 사갔고 젊은 엄마가 아이를 위해 과일을 여러 개 골라갔습니다. 정블레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덤을 얹어주었어요. 할머니, 너무 많이 주시네요. 괜찮아요. 아이들 많이 먹어야 해요. 정블레의 마음씨를 아는 단골 손님들은 늘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정블레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해가 저물어가자 시장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정블레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였거든요. 보가, 오늘도 고생했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보기는 정블레의 말에 기뻐하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정블레와 보기, 그리고 따뜻한 시장 사람들. 그 누구도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혀 다른 하루가 될 것이었어요. 정블레와 보기에게 시련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블레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보기도 평소와 달리 자꾸 킁킁거리며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정블레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물어봤지만 보기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정블레는 그냥 날씨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몇 명의 상인들이 나와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이순복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순복이는 어디 갔을까? 정블레가 혼잣말을 하며 가판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평소처럼 옆에 앉았지만 계속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이순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순복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서 다쳤어? 정블레가 놀라서 달려가자 순복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하지만 정블레는 순복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였거든요. 게다가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모두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블레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채소 가게를 하는 김덕수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평소 유쾌한 성격이었던 덕수 아저씨의 얼굴도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래? 정블레가 묻자 덕수 아저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놈들이 왔었어. 자리세를 내라고 하더라고. 안 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면서. 정블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리세라니, 이건 명백한 갈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일단은
몇 명이 돈을 줬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거든. 그런데 불레야, 너한테도 올 거야. 덕수 아저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장 입구 쪽에서 험악하게 생긴 남자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명은 특히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겼어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허리에는 굵은 벨트를 차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놈들이야. 순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기는 그 순간 털을 곤두세우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정불레의 가판대 앞에 멈춰섰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앞으로 나서더니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정불레가 당당하게 맞서자 남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팔봉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 관리를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인분들께 관리비를 받고 있어요. 관리비요? 무슨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정불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40년간 이 시장을 지켜온 그녀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었거든요. 아, 할머니께서 잘 모르시는군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 말이에요. 가게 안전도 지켜드리고 손님들 안전하게 장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강팔봉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건 경찰이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왜 당신한테 돈을 줘야 해요? 정불레가 단호하게 말하자 강팔봉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경찰이 뭘 해줍니까?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이 시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장사하고 있어요. 정불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75의 할머니였지만 그녀에게는 굽히지 않는 기계가 있었어요. 강팔봉은 점점 화가 나는 듯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무서워서 돈을 냈는데 이 할머니만 끝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나이 들어서 고집만 세면 어떡해요? 다른 분들은 다 협조해 주셨는데. 협조가 아니라 갈취죠. 당신들이 하는 일은. 정불레가 더욱 당당하게 말하자 강팔봉은 참지 못하고 허리에서 벨트를 풀어냈습니다. 굵고 무거워 보이는 검은 가죽 벨트였어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관리비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안 냅니다. 정불레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강팔봉은 벨트를 휘둘렀습니다. 벨트가 정불레의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아! 정불레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보기는 그 순간 미친 듯이 지저댔지만 강팔봉의 부하들이 막고 있어서 다가갈 수 없었어요. 할머니, 이순복이 달려와 정불레를 부축했습니다. 정불레의 뺨에는 빨간 멍이 들어 있었고 어깨 부분도 벨트에 맞아서 아파하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 다음엔 협조 좀 해주세요. 강팔봉이 벨트를 다시 차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 테니까 그때는 현명하게 행동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강팔봉이 주변 상인들을 위협적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 그리고 할머니. 경찰에 신고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소용없을 테니까. 강팔봉과 그의 부하들이 사라지고 나자 시장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털을 곤두세운 채 강팔봉이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불레야, 괜찮아? 순복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불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보가, 무서웠지. 정불레가 보기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몸을 떨고 있었어요. 평화로웠던 시장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블레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뺨과 어깨의 아픔도 아픔이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40년간 지켜온 시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평소와 달리 침대 옆에서 잠들지 않고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보가, 너도 무서웠구나. 할매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블레가 보기를 부르며 말했지만 보기는 여전히 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쯤 보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정블레를 돌아보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어요. 보가, 어디 가려고 그래? 밤인데 나가면 안 돼. 정블레가 말했지만 보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보기가 이렇게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보기는 문 앞에서 계속 서성이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정블레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럼 조금만 나가 있어. 금방 들어와야 해. 보기는 정블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처럼 아무렇게나 돌아다니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정블레는 걱정이 되어 보기를 따라 나섰습니다. 보기는 시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시장은 적막했지만 보기는 주저하지 않고 골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보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정블레가 따라가려 했지만 보기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할 수 없이 정블레는 집으로 돌아와 보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평소 보기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도 보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블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보가, 어디 간 거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정블레는 보기를 찾으러 나가려고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당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거죠. 오전 6시쯤 대문 앞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블레가 급하게 문을 열어보니 보기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기의 입에는 검은색 물체가 물려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가죽으로 만든 벨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벨트에는 붉은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어요. 보가, 이게 뭐야? 어디서 가져온 거야? 정블레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보기는 조용히 벨트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블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잘했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블레는 그제야 그 벨트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어제 강팔봉이 차고 있던 바로 그 벨트였습니다. 굵고 검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자신을 때렸던 바로 그 벨트 말이에요. 보가, 설마 너가 그 사람한테 간 거야?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를 때린 강팔봉에게 복수를 한 것이었어요. 정블레는 벨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죽에는 분명히 이빨 자국이 있었고 곳곳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게다가 벨트 버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그 사람 이름인가? 정블레가 벨트 버클을 들여다보니 강팔봉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제 자신을 때린 그 남자의 벨트였어요. 보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정블레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보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건지, 그리고 강팔봉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했거든요. 오전 8시, 정블레는 평소보다 늦게 시장에 나갔습니다. 벨트는 집에 그대로 두고 온 상태였어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상인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흥분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불례야, 큰일 났어. 이순복이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조폭놈 어젯밤에 누군가한테 당했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문이 있어. 정불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보기가 정말로 어떻게 당했다는 거야?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걔한테 물렸다는 얘기가 있어. 팔이랑 다리를 심하게 물려서 병원에 실려갔다더라고. 정불래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보기가 정말로 강팔봉을 공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놈이 차고 있던 벨트가 없어졌다는 거야. 아무도 못 찾겠대. 순복의 말에 정불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보기가 강팔봉을 물고 그의 벨트를 가져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불래야, 너 괜찮아? 얼굴이 하얘. 아니야, 괜찮아. 그냥 놀라서. 정불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보기가 자신을 위해 복수해 준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김덕수 아저씨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불래야,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 뭔데? 그 조폭놈들 완전히 꼬리 내리고 도망갔다더라. 어젯밤 일 때문에 완전히 기가 죽었나 봐. 덕수 아저씨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반가워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 안전한 거야? 그런 것 같아. 누가 그놈을 혼내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운 일이야. 상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서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정불래 옆에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해낸 일을 뿌듯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불래는 보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보기가 정말로 강팔봉을 혼내준 것일까? 그리고 그 벨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오후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고 손님들도 예전처럼 편안하게 장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불래만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그 벨트 때문이었죠. 불래야, 정말 신기한 일이야. 누가 그 조폭을 혼내줬을까? 이순복이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불래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오후 3시쯤 시장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경찰서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혹시 어제 이곳에서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남성이 상인들에게 물어보자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김덕수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조폭들이 와서 자리세를 달라고 했었어요. 제가 제주중앙경찰서 최문식 경사입니다. 어젯밤에 강팔봉이라는 인물이 병원에 실려간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최문식 경사의 말에 상인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의심받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거든요. 강팔봉이 어제 이곳에서 상인분들을 협박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개에게 물려서 중상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정불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치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 근처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특히 큰 개 말이에요. 최문식 경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보기에게 향했어요. 저희 보기는 순한 개예요. 사람을 물 리 없어요. 정불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문식 경사는 보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진돗개네요. 덩치도 꽤 크고. 혹시 어젯밤에 이 개가 어디 있었는지 아시나요? 집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정불래가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문식 경사는 경험이 많은 형사답게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할머니, 혹시 제가 댁에 가서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냥 형식적인 조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블레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네, 좋아요. 정블레와 최문식 경사, 그리고 보기는 함께 정블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정블레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어요. 혹시 집에 있는 벨트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도착하자 최문식 경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잠자리와 밥그릇 등을 확인했어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신 적 없나요? 보기가 어디선가 물고 온 것 같은 최문식 경사의 질문에 정블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벨트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없어요. 정블레가 대답했지만 보기가 갑자기 방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보가 안 돼. 정블레가 급하게 말렸지만 보기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문식 경사도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갔어요. 보기는 침대 밑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검은 벨트였어요. 이게 뭔가요? 최문식 경사가 벨트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벨트에는 분명히 이빨 자국이 있었고 핏자국도 남아 있었거든요.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죠? 모르겠어요. 보기가 어디서 주워온 것 같아요. 정블레가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최문식 경사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최문식 경사는 벨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벨트 버클에 새겨진 강팔봉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건 강팔봉의 벨트입니다. 버클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정블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사님, 보기가 정말로 그 사람을 물었나 봐요. 하지만 보기는 나쁜 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를 때렸거든요. 정블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최문식 경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강팔봉이 할머니를 때렸다고요. 보기는 그걸 보고 화가 났나 봐요. 평소에는 정말 순한 개인데 최문식 경사는 벨트를 증거봉투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는 개가 사람을 물었으니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상황을 고려하면 복잡한 사안이었어요. 할머니, 이 벨트는 증거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강팔봉이 먼저 할머니를 폭행했고 보기는 그저 주인을 보호한 거니까요. 보기가 처벌받는 건 아니죠? 정블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보기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글쎄요, 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문식 경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오랜 경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봐왔지만 개가 주인을 위해 복수한 사례는 처음이었어요. 경사님, 보기는 정말 착한 개예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며칠 안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최문식 경사가 떠나고 나자 정블레는 보기를 꼭 안아줬습니다. 보가, 고마워. 할매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정블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블레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보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제 보기는 정블레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블레는 보기를 더욱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지만 최문식 경사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블레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보기는 평소처럼 가판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어쩐지 주변을 더 자주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블레야, 너무 걱정하지 마. 보기는 아무 잘못 없어. 이순복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블레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그날 오후 4시쯤 정블레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보기가 계속 불안해하며 킁킁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낯선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보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블레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물었지만 보기는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시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기가 일어서더니 시장 입구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 보기의 짖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경고의 의미가 담긴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보가, 왜 그래? 조용히 해. 정블레가 달래려 했지만 보기는 더욱 격렬하게 짖어댔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판대를 뛰어넘어 시장 입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보가, 어디가? 정블레가 소리쳤지만 보기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어요. 블레야, 보기가 왜 저래? 순복이 놀라서 물었지만 정블레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보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블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보기 어디 간 거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1시간이 지나자 정블레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순복에게 가게를 부탁하고 보기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보가, 보가. 정블레가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기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김덕수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블레야, 큰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보기를 봤는데 어떤 남자들이랑 싸우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남자들 강팔봉 일당 같았어. 정블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요? 시장 뒤쪽 창고 근처였어.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이미 없어졌더라고. 정블레는 급하게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근처에는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털이 몇 가닥 떨어져 있었고 혈흔도 보였습니다. 보가, 보가. 정블레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정블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이 없는 집은 너무나 쓸쓸했어요. 보기의 빈 밥그릇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가, 어디 있는 거야? 할매 곁으로 돌아와. 다음 날 아침 정블레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보기가 앉아있던 자리는 너무나 텅 비어 보였어요. 블레야, 밤새 못 잤구나. 보기 소식은 없고? 순복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블레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해봐. 걔가 사라졌다고 경찰이 뭘 해주겠어요. 정블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강팔봉이 병원에서 나와서 복수하러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블레야, 조심해야겠어. 그놈이 보기를 잡아간 게 분명해. 덕수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블레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강팔봉이 보기에게 당한 것을 복수하려고 보기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보가, 할매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정블레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오후가 되자 정블레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40년간 혼자 살아왔지만 보기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블레야, 집에 가서 쉬어. 내가 가게 봐줄게. 순복이 말했지만 정블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기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기 있어야 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진돗개 키우세요? 네.
그런데 지금 없어졌어요. 아, 그럼 제가 본 게 맞네요. 아까 트럭에 개 한 마리가 실려 있던데 진돗개 같았어요. 정블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폐공장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 트럭 사람들이 좀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정블레는 즉시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걱정이 되어 따라왔어요. 폐공장 근처에 도착했지만 트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덕수 아저씨가 공장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블레는 무작정 공장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렸어요. 블레야, 위험해. 경찰을 불러야 해. 그럴 시간 없어요. 보기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블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보기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보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블레는 보기의 밥그릇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보가, 할매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제발 무사히 돌아와. 그날 밤은 정블레에게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복이 없는 세상은 너무나 외롭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정블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새벽 정블레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보기가 사라진 지 사흘째였어요. 정블레의 얼굴은 초췌해졌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보가, 제발 살아서 돌아와. 정블레가 보기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끙끙, 끙.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개 소리 같았습니다. 정블레는 급하게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정블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보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보기의 모습은 참담했어요. 발가락에는 피가 마르지 않은 상처가 있었고 목덜미 부분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찢어진 명암 조각을 물고 있었어요. 보가, 정블레가 보기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기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정블레의 품에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보가, 많이 아팠지? 할매가 늦어서 미안해. 정블레는 떨리는 손으로 보기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상처는 심각해 보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보기가 물고 온 명암 조각을 보니 강팔봉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암은 반으로 찢어져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했어요. 보가, 너 혼자서 도망쳐 온 거야? 정말 대단해. 정블레는 보기를 응급처치해주고 급하게 수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정블레는 보기를 침대에 눕히고 정성스럽게 간병했습니다. 보기는 지친 듯 깊이 잠들었지만 잠꼬대를 하며 다리를 버둥거렸어요. 아마 끔찍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블레는 시장에 나가지 않고 보기를 돌봤습니다. 순복이 걱정되어 집까지 찾아왔어요. 블레야, 보기 찾았다며? 어떻게 된 거야? 혼자 도망쳐 왔어요. 하지만 많이 다쳤어요. 정블레가 보기의 상처를 보여주자 순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사람이 한 거 맞네.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때 보기가 일어나더니 정블레에게 다가와 명암 조각을 다시 가져다 놓았어요. 마치 이게 증거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최문식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보기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할머니, 보기가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혼자 도망쳐 왔어요. 하지만 많이 다쳤어요.
정블레가 보기의 상처와 명함 조각을 보여주자 최문식 경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강팔봉의 명함이네요. 보기가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기는 마치 알아듣는 듯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최문식 경사를 돌아보며 낑낑거렸어요. 보기가 길을 안내하려는 것 같은데요. 최문식 경사가 말하자 정블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는 정말 영리한 개예요. 분명히 그놈들이 숨어 있는 곳을 알고 있을 거예요. 최문식 경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보기가 안내해주면 우리가 따라가 보죠. 보기는 상처가 있었지만 기운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특정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보기는 시장을 지나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폐공장 단지가 나오자 보기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여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최문식 경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범죄자들이 은신처로 사용하던 곳이었거든요. 보기는 한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어요. 저 안에 있는 것 같네요. 최문식 경사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곧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어요. 보기야, 이제 넌 여기서 기다려. 위험해. 정블레가 보기를 달래려 했지만 보기는 계속 창고를 향해 지저댔습니다. 경찰들이 창고를 포위하고 진입하자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강팔봉과 그의 부하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이런. 어떻게 우리 은신처를 알았지? 강팔봉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보기가 경찰들과 함께 나타나자 강팔봉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 개가. 강팔봉, 당신은 체포됩니다. 협박, 상해, 동물 학대 혐의로. 최문식 경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강팔봉이 끌려가면서 보기를 째려봤지만 보기는 당당하게 맞서봤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보가 정말 대단해. 내가 경찰서에 취직해야겠는데? 최문식 경사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사건이 해결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블레는 보기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보가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안전해졌어. 보기는 정블레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긴 고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블레는 아직 불안했습니다. 강팔봉이 감옥에 가더라도 또 다른 위험이 올 수 있었거든요. 보기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보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정블레도 보기가 돌아온 기쁨에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난 걸까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시장도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정블레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내일이 재판 날이죠? 최문식 경사가 정블레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강팔봉의 재판에서 정블레와 보기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거든요. 네, 보기도 함께 가야 하나요? 네, 보기도 중요한 증인이에요. 보기가 가져온 벨트와 명함이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정블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법정이라는 곳이 무섭기도 했고 보기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날 밤 정블레는 보기와 함께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보가, 내일 우리 법정에 가야 해. 무서워하지 말고 할매랑 함께 있자. 보기는 마치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제주지방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정블레와 보기를 응원하러 온 것이었어요. 블레야, 보기야.
힘내. 우리가 응원할게. 상인들의 따뜻한 응원에 정블레는 힘을 얻었습니다. 보기도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강팔봉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블레와 보기를 보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부터 강팔봉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어요. 피고 강팔봉은 제주 동문시장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고 특히 피해자 정분례 씨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의 반려견이 가져온 피고의 벨트가 있습니다. 검사가 벨트를 들어 보이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이어서 정블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정블레 씨, 그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블레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강팔봉이 우리 시장에 와서 자리세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거부하자 벨트로 저를 때렸습니다. 그때 보기는 어디에 있었나요? 제 옆에 있었어요. 보기가 제가 맞는 걸 다 봤어요. 정블레의 증언이 끝나자 강팔봉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개가 제 의뢰인을 공격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보기는 저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보기는 착한 개예요. 정블레가 목소리를 높이자 보기가 법정 한구석에서 낑낑거렸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정 직원이 벨트를 가져왔어요. 벨트에는 여전히 보기의 이빨 자국과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벨트는 분명히 피고의 것입니까? 네, 제 벨트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가 강팔봉이 변명하려 했지만 판사가 제지했어요. 피고는 조용히 하세요. 이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법정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보가 어디가? 정블레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보기는 이미 증거물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기는 벨트를 보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그리고는 강팔봉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게가 뭐라는 거죠? 강팔봉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보기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벨트 냄새를 맡더니 강팔봉에게 다가가서 그의 바지를 살짝 물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법정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보기의 행동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군요. 걔가 범인을 알아보다니. 최문식 경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보기는 정말 영리한 개입니다. 강팔봉의 은신처도 보기가 안내해서 찾을 수 있었어요. 보기가 안내했다고요? 네, 보기가 직접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말이에요. 최문식 경사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강팔봉의 변호사가 다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개의 행동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판사가 답했습니다. 물론 개의 행동 자체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가 가져온 물적 증거들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보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아는 듯 했어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장 상인들의 증언이 계속되었어요. 모두들 강팔봉의 협박과 폭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피고는 우리를 무서워하게 만들었어요. 정블레 할머니를 때리는 걸 다 봤어요. 상인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강팔봉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마지막으로 판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피고 강팔봉의 범행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피고 강팔봉은 상해죄, 협박죄, 공갈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만세, 보기 덕분이야. 사람들이 환호하며 보기를 축하했습니다. 정블레는 눈물을 흘리며 보기를 안아줬어요.
보가, 정말 고마워. 내가 해냈어. 보기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기뻐했어요.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기가 정말 범인을 잡은 건가요? 보기는 어떻게 그렇게 영리할 수 있죠? 정블레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보기는 그냥 저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범인을 잡은 영웅견 보기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어요. 보기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기는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개가 되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보기를 보러 동문시장을 찾아왔고 정블레의 과일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할머니, 보기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보기 정말 영리하게 생겼네요. 관광객들이 보기를 보며 감탄했어요. 보기는 이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서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정블레에게 가장 기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거든요. 블레 할머니, 저희가 보기를 기념해서 작은 동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인회장인 김덕수 아저씨가 찾아와 말했어요. 동상이요? 보기가 그럴 만한 일을 했나요? 정블레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덕수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보기 덕분에 우리 시장이 안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장사도 잘 되고요. 정말로 그랬어요. 보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동문시장은 의리 있는 개가 있는 시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매출도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게다가 제주시에서도 보기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명예시민이요? 정블레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개가 명예시민이 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며칠 후 시장 한복판에 작은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보기를 닮은 진돗개 동상이었는데 받침대에는 의리의 개 보기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보기야, 내 동상이야. 어때? 정블레가 보기에게 동상을 보여주자 보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신기해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보기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막식에는 최문식 경사도 참석했어요. 보기 정말 자랑스러워. 너 덕분에 우리 경찰서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어. 최문식 경사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보기 사건 이후 시장 주변의 범죄가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은 보기를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보가, 이건 너만을 위한 특별한 목걸이야. 이순복이 예쁜 목걸이를 보기에게 걸어주었습니다. 목걸이에는 영웅견 보기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인들이 힘을 모아 유기견 보호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보기 덕분에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도와야죠. 김덕수 아저씨의 제안에 모든 상인들이 동의했습니다. 매달 수익의 일부를 유기견 센터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어요. 제주시에서도 정말로 보기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했습니다. 보기는 정식으로 시민증을 발급받았고 시장에서는 매년 5월을 보기의 달로 정해 기념 행사를 열기로 했어요. 보가, 너 정말 대단해. 이제 정식 제주 시민이야. 정블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가장 변화가 큰 건 정블레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외롭게 지냈지만 이제는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보기 이야기 다시 들려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정블레에게 조르면 정블레는 기꺼이 보기의 용감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블레는 보기에게 말했어요. 보가, 내가 와서 할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정말 고마워. 보기는 정블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도 할머니 만나서 행복해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정불래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보가, 사람들은 내가 영웅이라고 하지만 할매는 알고 있어. 넌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착한 개야. 보기는 정불래의 말에 작은 소리로 응답했어요. 마치 맞아요. 할머니가 제 전부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정불래와 보기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함께 시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정불래와 보기를 동문시장의 상징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보기의 이야기는 제주도를 넘어 전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보기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의리와 사랑을 보여준 진정한 가족이다. 그리고 정불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나은 개, 아니 가족이었습니다. 보기야, 오늘도 고마워. 해가 지고 시장에 석양이 드리울 때 정불래와 보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과일을 정리하고 보기는 옆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보기와 정불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 동문시장 어딘가에서 할머니와 강아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기의 작은 동상은 여전히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는 사랑과 의리가 있는 곳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